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임포스트러 닫는 낯선 코드인 에이전트 테슬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총 3개입니다. 첫 번째는 임포스트러 낯선 코드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단넷에 대한 이해, 마지막으로 에이전트 테슬라의 로더를 분석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에이전트 테슬라 본체를 분석할 겁니다. 에이전트 테슬라는 보통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로더, 두 번째 단계도 로더,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본체인 에이전트 테슬라입니다. 첫 번째는 백신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두 번째 로더는 안티-BM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악성 코드 최신 트렌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글에서 Anyone Trends라는 곳에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저희는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무료 서비스를 사용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Anyone Trends가 해당이 됩니다. 이 곳은 Anyone 샌드박스에 제출된 악성 코드의 통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에이전트 테슬라가 현재 많이 제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숫자 있죠? 248, 그 다음에 138, 112 숫자대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네요. 이때 눈에 띄는 게 이 상위 악성 코드들 있잖아요. 이 상위 악성 코드들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훔치는 임포스트러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에이전트 테슬라는 그 정보를 탈취하는 거에 더 특화된 악성 코드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에이전트 테슬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사를 또 한번 봐봐야겠죠? 기사를 보면 아까 트렌드스 통계 봤듯이 거기에 나온 악성 코드들이 기사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무 악성 코드는 브라우저 정보를 훔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이전트 테슬라 또 사용자 정보를 훔친다. 마지막에 로켓봇도 사용자 정보를 훔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네요. 이런 정보를 왜 훔치는지 저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 훔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일반적인 생각에는 이제 시장에 판매해서 돈을 얻는 것도 있지만 2차적으로 이제 외부 침입할 때 사용을 합니다. 네, 기술이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보안 제품도 기술이 상당히 증가를 해서 잘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진 공격으로는 외부 침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훔친 정보를 가공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 아이디와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이제 훔쳤다고 가정을 하면 사람 입장에서는 그 같은 계정 비밀번호를 여러 군데 사용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그대로 정상적인 사용자처럼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더라도 단순히 계정 비밀번호만 가지고 외부 침입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임포스터 악성 코드가 더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냐면 저희 자택에서 이 회사에 있는 업무망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때 많이 사용하는 게 VPN도 있고 VDI 등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문제점이 회사에서 미리 구축한 보안 제품들을 걸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이 점이 정말 좋아요. 왜냐면 이 회사의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는 건 어려운데 이 집에다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면 뭐 피싱 메일 같은 것으로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면 이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쉽게 뺄 수 있겠죠. 정보들을.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아까 저희가 살펴봤듯이 정상 사용자처럼 외부 침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임포스텔라 악성 코드에 대한 배경이 되었고 이제 에이전트 테슬라에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히.
일단 에이전트 테슬라는 정보 탈취에 특화된 악성 코드고 웹 브라우저 인증 정보, 이제 소프트웨어, 특히 SSH, SFTP, FTP 원격으로 접속하는 소프트웨어들의 인증 정보, 마지막으로 이메일에 대한 인증 정보를 훔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변종들은 키로그 기능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런 훔친 정보를 이제 어떤 타이밍에 맞춰서 탈취 정보를 공격자에게 전송을 합니다. 이게 핵심 기능이고, 에이전트 테슬라의 특징은 단넷으로 컴파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단계를 걸쳐서 실행이 되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1단계 로더가 있고, 저희는 이 악성 코드 다운로드 받게 되면 이 1단계 로더 상태입니다. 1단계 로더가 이제 백신을 우회하는 목적에 있어서 자식 프로세스에 악성 코드를 실행하게 돼요. 그게 이제 2단계 로더에 해당이 되고, 그 2단계 로더도 에이전트 테슬라가 아니라 실행 환경을 분석을 해서 자기 자신이 악성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지 그걸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실행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자식 프로세스로 에이전트 테슬라 진짜 본체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제 흥미로운 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전부 다 단넷으로 컴파일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단넷에 대한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단넷은 저희 분석가 입장에서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컴파일이 두 번이 수행이 됩니다. 이제 1차, 2차 컴파일이라고 했을 때 1차 컴파일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사람이 작성한 고급 언어, 여기서는 C샵으로 예를 들었어요. 이 C샵으로 만들어진 고급 언어를 컴파일을 합니다. C샵 컴파일러에 의해서. 그러면 그 결과 여기는 MSIL이라고 하는데 보통 IL이라 합니다. 중간 언어, Intermediate Language에서 IL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IL은 단넷에서 단넷 어셈블리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어셈블리 그리고 EXE 그리고 DLL. 이때 어셈블리는 저희가 어셈블리 언어 할 때 그 어셈이 아니라 여기 보이다시피 EXE, DLL처럼 단넷에서 실행되는 그 논리 단위를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1차 컴파일을 하게 되면 단넷 어셈블리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라는 단넷 가상 환경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2차 컴파일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 분석가 입장에서는 단넷은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저희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때 이제 다른 관점이 하나 더 생겨요. 과연 저희가 x64bit DBG 또는 뭐 only DBG 이런 것으로 동적 디버깅 한다면 과연 어딜 디버깅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버깅을 하게 되면 일단 이 단넷 가상 환경을 분석을 하게 돼요. 2차 컴파일이 끝난 상태를 이때 이제 문제점이 생겨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 고급 언어, 그러니까 1차 컴파일 될 결과를 디버깅 중이지 않기 때문에 2차 컴파일은 원래 C샵에서 의도했던 API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A라는 API를 호출하면 x64 DBG에도 A라는 API 함수가 호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A라는 API가 일단 2차 컴파일은 운영체제에서 돌기 때문에 운영체제에서 인식한 API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하기에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x64 DBG는 단넷에서 보통 1차 컴파일 결과를 많이 분석을 합니다. 지금 머리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실습 해볼 겁니다. 그 실습은 이 1단계 로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64 DBG로 디버깅 했었더라. 그 다음에 1차 컴파일 결과를 이제 1차 컴파일 분석 도구로 분석한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1차 컴파일에 대한 분석 도구는 일단 ILSpy가 있고 DNSpy 이 두 개를 많이 씁니다.
두 개 다 이 인터미디어 랭귀지를 분석을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디컴파일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할 에이저드 테슬라 악성 코드예요. 먼저 컴파일러를 확인해 보면 단넷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포트를 보면 저희가 VBS 분석한 적 있죠? VBS처럼 그 가상 환경에 관련된 DLL만 있습니다. 이 악성 코드를 먼저 X32DBG로 디버깅을 해볼게요. 이 악성 코드의 특징은 저희가 아까 발표자에서 봤듯이 자식 프로세스로 악성 코드를 실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create 프로세스에 디버깅을 걸 겁니다. create 프로세스 W에 걸게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create 프로세스에 멈췄죠. 그 다음에 유저 모드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프로세스 인젝션을 하기 위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일시정지 상태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저희는 X64DBG로 디버깅을 했기 때문에 현재 create 프로세스가 멈췄지만 실제로 중간 언어 ILL에서는 어떻게 관찰되는지 한번 봐볼 거예요. IL은 저희는 DNS 파일을 사용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의할 점이 DNS 파일가 32비트, 64비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운영체제에 맞는 DNS 파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악성 코드에 맞는 DNS 파일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32비트니까 제가 잘못 다운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32비트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32비트 DNS 파일을 이제 악성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NS 파일가 이렇게 뜨게 되고 여기 악성 코드가 LL로 지금 로드가 되었네요. 이때 저희는 WinDBG는 어셈블리랑 윈도우 API를 알았어야 되는데 여기는 C샵을 알고 있어야 되고 C샵에 대한 API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C샵에 대한 그 함수들이 나오게 되는데 클래스들이죠. 클래스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스를 다 보는 것보다는 일단 로더라는 특성을 생각해서 먼저 디버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타트 누르고 브레이크넷에 엔트리 포인트로 바꿔주시고 실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진입을 하게 돼요. 엔트리 포인트에. 이 두 개는 어떤 변수 초기화에 대한 관련된 것들이고 이 런에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런에 스텝 인투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다시 스텝 오버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form이라는 클래스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initialize component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이 함수로 들어가기 위해서 스텝 인투를 해봅시다. 이제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들이 있고 여기 클래스 228번째 줄에 클래스 2를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함수에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실행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 포인트 안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일단 클래스 2를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2를 보면 테스트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그리고 테스트라는 함수가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테스트라는 함수를 보면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데 여기 어셈블리라는 클래스가 보이죠. 저희가 발표 자리에서 봤던 그 어셈블리, 단내 어셈블리를 C샵에서 이제 클래스로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뜻은 여기는 실행 가능한 파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어셈블리라는 변수는 로우 어셈블리를 앱 도메인 클래스로 실행한 결과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우 어셈블리 자체가 실행 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단내 낯선 코드에서 많이 사용되는 API 함수가 C# API 함수가 앱 도메인 커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을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스냅샷을 설정을 할게요. 이제 저희는 이걸 그냥 넘겨서 로우 어셈블리라는 변수만 관찰을 해도 되는데 한번 조금 더 이 로우 어셈블리를 생성하는 과정을 봐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일 끝에 있는 class1.nsf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 변수는 알 수 없는 문자열이 있는데 일단 복호화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이걸 사용하는 클래스 변수를 함수를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z라는 함수인데 bz 함수는 저희 C에서 악성 코드 C API에서 리소스 관련된 함수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리소스 매니저라는 클래스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리소스 매니저가 저희가 아까 알 수 없는 문자열을 리소스로 인식을 하고 그걸 비트맵 형식으로 가져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일단 리소스에 있는 비트맵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zw라는 함수를 보면 이 zw는 비트맵에 있는 픽셀 값을 하나씩 가져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리소스에 있는 비트맵 픽셀을 가져온 거고 z라는 함수가 그 픽셀 값을 XOR을 해서 하나의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즉 복호화 알고리즘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복호화를 해서 그 복호화된 결과를 로우 어셈블리에 저장을 하고 있네요. 정리를 하면 제 리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복호화를 해서 그거를 이제 앱 도메인, 커런트 도메인으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넘기면 이제 로우 어셈블리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로우 어셈블리를 보면 저희 예상처럼 실행 단위인 p 포맷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 포맷을 이 어셈블리라는 클래스의 형식에 맞춰서 단내 형식에 맞춰서 가져오고 엔트리 포인트 주소를 가져온 다음에 이 함수를 통해서 실행을 하고 있어요. sdas 라는 함수인데 이 함수는 invoke 저희 파워쉘이나 스크립트를 좀 많이 작성하시는 분은 invoke라는 게 익숙할 거예요. 이거는 실행할 때 저희 아까 x32dbg의 create process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우 어셈블리에 invoke라는 함수가 자체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xinvoke를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를 켜서 xinvoke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봐보도록 하죠. xinvoke를 실행하게 되면 자식 프로세스 하나 실행이 될 거예요. 실행이 됐죠? 실행이 됐다가 이제 dns파이에서 디버깅하고 있는 부모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었어요. 저희는 지금 중요한 걸 알았는데 x32dbg에서 디버깅할 때는 create 프로세스로 분석이 되었지만 실제로 중간 언어 IL을 분석을 했더니 이 어셈블리라는 invoke 함수에서 자식 프로세서 실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스냅샷에 되돌아가서 이 자식 프로세스를 실행한 이미지를 한번 덤프를 떠보죠. 로우 어셈블리를 일단 변수를 얻은 다음에 이 로우 어셈블리가 여기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시면 이 메모리 영역을 파일로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다운로드스라는 폴더에 저는 second.bin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second.bin은 일단 컴파일러를 확인해 보죠. 컴파일러를 확인을 보면 second.bin은 단넷으로 지금 되어 있죠. 임포트도 이제 단넷에 대한 DLL만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바이러스 토탈에 검사를 해 보시면 제가 4월 6일자에 올려봤거든요. 4월 6일자에 올려봤더니 38개만 72개 중에 38개만 악성 코드라고 의심을 하고 있네요. 약 50% 정도네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보시면 MSIL 보이죠? 중간 언어 IL. 그 다음에 뭐 inject 라는 키워드가 보이네요. 딱히 그 특정 악성 코드에 대한 키워드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특징이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이거나 아니면 로더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도 단넷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dnspy로 디버깅을 해보도록 할게요. dnspy를 켰더니 re라는 파일이 이렇게 열어졌네요. 여기에서는 좀 귀중한 소스 코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넷 악성 코드가 어떻게 anti-VM을 구현했는지 그 소스 코드 원본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antis라는 클래스 안에 antisb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샌드박스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이 되었는지 anti-VM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1년에 2만원인가? 유로 도구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가상환경이라는 곳에 악성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레포트로 내주는 도구예요. 이거의 특징은 이 sbidll.dll을 생성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anti-VM을 보시면 이 DLL이 있다면 지금 플래그를 true로 활성을 해서 지금 현재 샌드박스로 실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리턴을 해주고 있네요.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 바로 없다로 간주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상세하게 문자열을 비교하면서 샌드박스라는 도구와 관련된 문자열을 비교를 하면서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네요. 샌드박스를 제가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그 악성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file.ex로 지정을 하고 실행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샌드박스에 대한 그 anti-VM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anti-VM 이 샌드박스가 아닌 기타 도구에 대한 anti-VM입니다. 저희도 이제 눈에 띄는 게 많이 보여요. 여기서는 버추얼박스 그 다음에 VM웨어 그 다음에 VMware 툴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레지스터리하고 하드웨어 정보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검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anti-VM에 대한 좀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와인도 있죠. 와인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QEMU 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이는 것만 4개에서 5개 정도를 검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만약에 된다면 리저트가 true로 리턴이 될 것이고 아니라면 false로 리턴이 되겠죠. 저희는 지금 귀중한 소스를 얻었는데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엔트리 포인트에 실행을 하면 여기 엔트리 포인트에 진입을 하고 여기서 스냅샷을 찍을게요. 원래는 지금 이 anti-VM에 대한 그 함수들을 지금 호출을 하는데 이때 이 플래그가 있어요. 이 플래그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악성 코드가 초기값이 있어요. 설정 초기값. 그 설정 초기값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이 anti-VM을 실행합니다. 그 anti-VM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함수들, 슬립 함수나 악성 코드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함수를 이렇게 실행하게 돼요. 이때 흥미로운 점이 이 플래그가 지금 다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플래그가 선언된 변수가 선언된 곳에 보면 x 점 그리고 어떤 필드 값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먼저 anti-sb라는 변수를 보면 x.aa의 배열 8번째 있는 값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aa라는 배열은 이 k라는 값의 이 위치의 막대기를 기준으로 위치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선 1, 2, 3, 4, 5, 6, 7, 8인데 지금 안 보이는데 지금 아마도 여기 아니면 여기일 것 같은데 값이 0이잖아요. 현재 0이기 때문에 이 anti-SB는 실행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플래그가 fals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실행되는 건 여기 제일 마지막 start inject예요. 여기가 자식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프로세스 인젝션하는 그 함수입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요즘 악성 코드들은 악성 코드를 직접 개발하지 않거든요. 자동화 도구를 돈 주고 사서 그냥 악성 코드를 변종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 이 악성 코드를 만드는 사람은 연구 목적이거나 또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서툴어서 이 플래그 값들을 전부 다 비활성화 시킨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스타트 인젝트라는 분석을 할 겁니다. 스타트 인젝트에 일단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여기까지 이동을 해볼게요. 다음에 여기서 스냅샷을 찍을게요. 여기 보시면 get inject path라고 있죠. get inject path가 프로세스 인젝션할 대상을 찾는 겁니다. 정상 프로세스 목록이 있네요. msbuild.exe, bb.exe, rgsbc.exe. 이거는 1일 때 여기 변수를 넘겨주잖아요. 변수가 1, 2, 3일 때 각각 이렇게 되고 만약에 0을 주거나 이 값이 0이거나 값이 없을 때 자기 자신을 자식 프로세스 자신을 넘겨주게 돼요. 저희는 지금 이 inj 밸류가 0이기 때문에 자식 프로세스 자기 자신에게 프로세스 인젝션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인젝션 할 건지 그것에 대한 값은 x.payload, 즉 에이전트 테슬라에 대한 진짜 본체 내용입니다. 그 본체 내용은 똑같이 1단계 로드처럼 리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XOR DEC라는 알고리즘으로 목화를 합니다. 목화를 해서 그거를 x.payload에 저장을 해요. 일단 이게 실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 x.run에 일단 진입을 해서 x.payload를 얻어보죠. 그러면 두 번째 데이터가 x.payload인데 이 데이터가 결국은 복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4D5A로 시작을 하죠. 이때 이 4D5A는 이 SME라는 함수에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 자로. 그래서 이 SM의 THOD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이제 create process, 그 다음에 이 6번째 자 4로 되어 있잖아요. 일시정지 상태로 create process를 자식 프로세스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인젝션 기술의 일종인 프로세스 할로잉을 구현을 하고 있어요. read 프로세스 메모리, 그 다음에 anti-on-map. 이거는 그 자식 프로세스에 있는 주소를 가져와서 메모리 주소를 가져와서 메모리를 해제를 하고 있어요. 프로세스 인젝션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할당한 메모리를 해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write process라는 메모리라는 함수를 가지고 저희 데이터, 아까 x.payload, 여기는 바이트 0에 해당이 되네요. 바이트 0을 지금 write process 메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하는 게 아니라 num6이라는 그 벌초 언론에 할당한 메모리에 한번 이동을 하고, 이 num6에 있는 데이터를 폰문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미처 이제 다 쓰지 못한 마지막 데이터를 한 번 더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프로세스 인젝션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로세스 인젝션이 끝났으니까 리줌 스레드, 여기서는 일단 EIP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줌 스레드로 이렇게 실행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SMETHOD가 프로세스 인젝션이라는 거 확실히 알 수 있고, 그거는 그 데이터는 여기 run의 두 번째 인자 데이터에 해당이 되고, 이 데이터는 결국은 어디 있나요? 저희가 처음에 분석했던 찾아보죠. analysis,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start inject의 x.payload에 해당이 됩니다. x.payload는 리소스에 있는 복화 값이고요. 저희는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그냥 아까처럼 1차 로드처럼 저장을 하면 되겠죠. save, 그 다음에 이제 third in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third b는 컴파일러 확인해 보시면 이것도 단넷으로 되어 있고, 임포트도 단넷 코어 하나뿐만 있네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토탈에 검사를 해보시면 이번에는 72개 중에 43개가 악성 코드를 의심을 하고 있고, 키워드를 보면 rage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 테슬라가 보이네요. 아까보다는 1차 로드, 2차 로드보다는 정확하게 키워드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죠. 제 키워드를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 MSI라는 것도 지금 보이지만 대부분 에이전트 테슬라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에이전트 테슬라의 본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는 디버깅을 꺼주고 마지막 본체인 세 번째를 실행해보죠. 여기서는 LU로 시작하는 파일로 열어줬고, 이때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난독화가 되어 있어요. 난독화가 좀 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함수 이름도 1차, 2차처럼 보기 좋은 게 아니라 뭐 이상한 쓰레기 값들로 함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듈이라는 클래스를 보면 지금 보이시나요? 이 변수 이름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봐도 구분이 안 가죠. 다 비슷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걸 좀 정확히 하려면 이걸 복화하는 스크립트를 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일단 스냅샷을 찍고, 일단 이 클래스 변수들이랑 그 다음에 클래스 함수들 있잖아요. 이런 난독화된 클래스 함수들 다 실행을 하거든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일일이 분석을 하려면. 이걸 엔트리 포인트에 진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실행 흐름 난독화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포문, 무한 포문에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스위치 케이스를 이렇게 번갈아 실행을 하죠. 이게 바로 이런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난독화 기술에. 전 잘 모르겠지만. 실행 흐름을 반복하는 난독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num이라는 변수를 계속 바꿔요. num이라는 변수를 계속 바꿔가면서 스위치 케이스문을 전부 다 훑어보고 실행을 하고 거기 안에 있는 난독화된 함수들을 실행합니다. 보통 이런 걸 잘 복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안드로이드를 잘 악성 코드를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잘 분석을 하세요.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는 이 단내처럼 디컴파일을 할 수 있거든요. 무료로. 그래서 분석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난독화 기법이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